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월요일인데 너무 즐거워할까봐 양념 삼아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또 봄비, 지금 봄비인가요? 봄비죠. 봄비예요? 예, 아, 봄비죠. 봄비네요. 3월. 근데 왜 추워요? 원래 봄은 그냥 안 와요. 아, 추위랑 살짝 껴서 오나요? 그렇죠. 아, 그런가 보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오늘 윤창숙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에 탑 얘기가 안 들려가지고 너무 심심했어요. 아유,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는 뵙고 싶었어요, 정말. 아, 그러니까 입을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난 그 12월 말에 예. KBS에서 우리 녹화해 갔잖아요. 아, 예, 예. 그때 제가 음. 3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다고 자랑을 했더니 그만 문제가 생겨서 아. 그 결석을 하게 됐네요. 아. 그래서 입을 그냥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근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살다 그렇습니다. 보면. 네, 자기 어쩌면, 생각대로 안 예, 됩니다. 그런 변수 네. 때문에 또 나름 네, 겸손하게 살게도 되고 또 즐겁게 살게도 되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정하영 선생님은 올 봄에 올해도 바쁘신 생활 계속 되시는 거죠? 예, 바쁘요. 그러고 지금 이 시간도 땀을 내 가지고 원래 어디 저 문화원 가야 되는데 서해교실 땀을 내 가지고 빨리 빨리 끝나고 가야 끝나세요. 돼. 예, 그럼 얼른 끝나세요. 예, 예. 아니 선생님 여기 방송하시면서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이를 거꾸로 작년에 1시간 뭐 활동하셨으면 올해는 1시간 반 막 이렇게 젊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예, 진짜 바빠요. 일주일에. 네. 그럼 얼른 하시고 빨리 가셔요. 예. 그러면 오늘 그럼 정하영 선생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예. 먼저 번에 예고했던 대로 관포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진정으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CEO 회장 간의 오고 간 우정, 치킨집에서의 러브샷, 그 결과로 수조 원의 거래가 성사되고 세상이 온통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단 두 사람과의 우정이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나라를 구했다고는 볼 수 없더나 많이 이바지하고 세상을 구하지는 못했다 해도 많은 인간들의 이름을 주게 된 시너지 효과가 그 우정의 품격과 크기를 가늠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우정은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 커다란 우정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한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말하려 합니다. 관중과 포숙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제나라 아시죠? 제나라는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제나라 춘추시대 제양공과 제환공 때 BC 685년에서 645년간 재임했던 지환공 때 활동한 정치가로 관중의 원래 이름은 관이오이고 포숙의 원 이름은 포숙아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장사를 했는데 그 이익은 관중이 항상 많이 가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중은 욕심이 많고 신의가 없다라고 말하자 포숙은 관중은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해 주었습니다. 또 함께 전쟁에 나가면 포숙은 항상 앞에 나가 싸우고 관중은 항상 뒤에서 머뭇거리고 도망가고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는 맨 앞에 서서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이에 주위 사람들이 비웃자 그는 집에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다 같이 벼슬을 하게 되었고 관중은 적통인 공자 규의 스승이 됐고 포숙은 서자인 공자 소백의 스승이 됐습니다. 이때 공자라는 말 아시죠? 공자. 네, 공자는 네. 왕자보다 약간
왕자는 왕의 아들이고 공자는 제후의 아들을 공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제양공 시절인데 제양공은 성정이 방탕하고 포악했습니다. 특히 이복루의 문강과의 추문으로 공공연히 내통했으며 문강이 정나라 왕에게 시비를 갔는데도 정나라까지 가서 공공연히 음탕한 행동을 하고 끝내 환영차 나온 정나라 왕이 타는 연 속으로 찾아가 양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꾹 눌러 갈비가 부러지고 그로 인해 장기가 파손되어 죽게 한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자 결국 대신 연친과 관지부가 반란을 일으켜 제양공을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웅립하기 쉬운 공자 무지를 왕으로 세우고 모든 공자들을 제거하려 하자 규는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외가인 거나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왕이 된 무지는 정통성도 없으면서 정사를 소홀히 하고 방탕하고 또 쿠데타 주역들을 부대접하자 다시 그 쿠데타 주역들이 자기들이 내세운 왕을 살해하자 제나라는 무주공산 왕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 소식이 공자 규와 소백에게도 알려집니다. 즉 먼저 제나라에 도착하는 자가 왕이 된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공자는 서둘러 출발하고 귀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두 공자는 마차를 타고 달립니다. 노나라를 출발한 공자 규 쪽의 관중은 자기들이 행렬이 더딤을 알고 미리 말을 타고 달려가 소백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달려오는 소백을 향해 활을 쏩니다. 하나 둘 셋. 활시가 명사수인 관중의 화살은 소백의 허리띠 쇄골이를 맞춥니다. 이에 옆에 있던 포숙은 소백에게 죽은 척 엎어지라 말하고 소백이 엎어지자 관중은 소백이 죽었다 하고 착각하고 쾌대를 부르며 서두르지 않고 규의 귀국길에 합류합니다. 이 틈을 타서 소백은 서둘러 제나라에 도착.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제환공입니다. 제환공은 관중을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포숙은 제나라를 다스릴 인자가 필요하다면서 저보다 관중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이에 제환공은 나를 암살하려 한자라며 거절하자 그는 자기 주군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이며 왕과는 아무 원한이 없으며 그 사람이야말로 큰일을 말릴 수 있습니다 라며 극구 권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되었습니다. 재상이 되어 실권을 쥔 관중은 그 재능을 발휘하여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제환공을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로 만듭니다. 열국지를 읽으면 패자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패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패라는 것은 전쟁, 싸움을 해서 이기지 않고 굴복시키는 걸 패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점령하지 않았어도 온 세상이 트럼프 앞에 다 명령이 복종하잖아요. 이게 패라고 합니다. 제환공은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로 만듭니다. 이후 제환공은 관이호를 존경한 나머지 관이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고 관중, 승이 관이고 중은 중부라는 뜻입니다. 관중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즉 성은 관이지만 중이라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관포직이라 부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관포지교. 예. 예. 학교 때 들었던 거 많이 들었죠. 예, 사자성어 시간에 관포지교에 대해서는 예. 누구도 우정.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다음에는 우정이 잘못돼서 자기 생명도 잃고 나라를 망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네요. 예. 오늘하고. 네.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할까요? 탑의 얘기를 들려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얼굴이 예쁜 만큼 마음도 너무나 예쁜 그 옆에 계시는 분께서 탑을 그동안 안 들어서 심심하게 생각하셨다니까 참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작년 1년 내내 탑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어쨌든 간에 이 그 옥천 주변에 있는 탑이 지금 제가 거기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지만 황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옥천 지역에 대한 중심의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탑 이름은 수만호 탑입니다. 수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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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저기 채팅방에 네네, 제가 보냈습니다. 단톡방에. 있는, 예, 탑이 올려져 있어요, 선생님. 정선 정암사 수만호 탑은 정멸보궁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사찰 언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정멸보궁이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제가 작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진신사리라는 것은 석가모니와 그 관련된 몸에서 나온 물건들, 하여튼 석가모니와 관련이 아주 깊은 이런 사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멸보궁 하면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그 몇 곳이 더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온갖 번뇌 불길이 꺼진 즉 열반,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이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보배로운 궁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멸보궁이라고 쓰여진 곳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수만호 탑은 기단에서 거기 제가 오자를 냈습니다. 상륜분대 상류부라고 니은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륜부까지 완전하게 남아있는 7층 탑이다. 아주 탑이 깨끗한데 그렇다고 처음 세워진 게 그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찰은 신라 자장율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게 자장율사가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7세기 사람이에요. 그는 당나라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호석과 부처의 두골, 머리뼈죠. 어금니, 가사, 부처가 입었던 옷 한 벌을 받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장율사가 다른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돌이라는 게 엄청 무거운데 그것도 탑을 하나 세울 만큼의 돌이라면은 그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배에 싣고 왔을까? 신라는 사실 장보고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게 이제 싫어서 식민지 사관으로 장보고를 아주 그냥 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장보고의 업적을 아주 누락시키는 일을 많이 한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보고에게 일본 사람들이 당나라에 갔다가 일본으로 못 배가 없어서 못 돌아가니까 장보고한테 막 살살 빌어갖고 요새 말하면 뇌물을 좀 먹였는지 어쩐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배를 얻어 타고 돌아갈 정도로 이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자장율사가 이 무거운 그 돌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자장율사가 신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돌을 가져와서 탑을 세웠으니까 이게 신라 시대의 탑이 아닐까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연대는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져올 때 용이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 이제 배가 가라앉지 않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원래는 만호석인데 이 앞에 물숫자를 더해갖고 수만호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탑의 그 사진을 보면은 기단은 이 층계로 되어 있는 화강암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돌이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탑시는 이 수마노 돌을 벽돌과 같이 잘라서 세웠는데 이 벽돌과 같이 자른 그 탑을 세운 게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의 이제 이렇게 벽돌과 같이 쌓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돌로 벽돌과 같이 쌓은 지금 이 수마노 탑과 같이 이런 게 있고 흙을 벽돌과 같이 쌓아서 만든 이런 탑이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마노를 벽돌과 같이 쌓아서 만든 모전,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벽돌이라는 뜻인데 한자로 벽돌을 모방한 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재료가 요새 말하면 뭐 우리 대리석으로 집을 짓듯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런 그 돌로 세워졌다는 것도 특색이 있고 또 하나 이 탑에는 각 모서리마다 꼭대기 상륜부까지 풍탁 원래 이 풍탁을 우리가 쉬운 얘기로 풍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학술적인 용어에서는 풍탁이라고 합니다. 탁이라는 게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댕그랑 모서리에 풍탁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이 탑에서 1972년 이 탑을 해체를 했습니다. 뭐 해체한 이유는 이제 탑을 다시 이렇게 그 좀 허물어져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를 했는데 그 안에서 탑지석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까지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탑에 대한 어떤 글을 쓴 돌이 5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 탑지석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수마노에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특별한 외국의 돌이라는 것과 그리고 탑지석이 있었다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이외에 금으로 만든 사리함, 청동 사리함, 은합, 금운잔, 금잔 받침, 염주알 등 약 130점이 이 탑지석과 같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의 상류는 돌이 아니라 청동으로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위가 까마스름한 게 이게 청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륜의 그 부분에도 풍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지석은 탑을 여러 번 수리한 연도, 그러니까 언제 수리했다는 연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탑을 세운 그 시기까지 적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탑을 세운 시기는 없어요. 단지 수리한 시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74년 하면 이미 조선 후반기죠. 이 74년 때 수리할 때 그 시주한 사찰 어느 사찰에서 이 탑을 세우는데 그 요새 말하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면 봉헌입니다. 봉헌을 했고 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4대 사고인 봉화 각화사 사고라는 것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문서를 역사적인 내용의 문서를 그 놓아두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불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대 사고 4곳에다가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놓았던 겁니다. 왕실에서 돌보는 단종릉의 원찰인 영월의 보독사, 그 단종은 불쌍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종을 기리는 그 사찰입니다. 그 보독사 이 두 절이 이 탑을 세우는 보수하는데 시주를 했고 또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누구누구가 이게 그 이 시주를 했다는 이런 명칭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탑지석 때문에 수마노 탑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그 탑지석의 이 지금 두 사찰만 봐도 그냥 보통 사찰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사찰들이 이렇게 여기에 도움을 줬다 하는 얘기는 이곳이 그냥 보통 사찰의 탑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지석은 이 탑이 국보로 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탑은 처음 보물이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보아 국보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탑이 서 있는 사찰 그리고 지역 주민, 문화재 관련 이런 기관이 협력을 해서 10년 동안 그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한 끝에 결국 이것이 국보급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이 저 옥천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한 탑 생각나죠? 2개 언덕 위에 용암사. 용암사. 그것도 참 중요한 탑인데 여기 주면은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양반이 돼서 이러신가. 이것도 국보급으로 그 지정하는데 좀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수만호탑.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옥천에 있는 용암사도 그러면은 국보급에 해당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있는 지난번에 사람이 용암사를 많다는 할 때 얘기네요. 말씀드렸듯이 신라 말기가 되면 그 정치적으로 혼란해지면서 지방 세력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종교도 많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산과 들 뭐 이런 데 산천 비보 사상이라고 해서 이런 사상이 일어나면서 탑을 네. 산꼭대기에다 세우는데 바로 영동에도 산꼭대기에 세운 탑이 있고요. 그런데 이 옥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꼭대기에 세운 탑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세워요, 산꼭대기에. 옥천은 2개를 세웠어요. 특이하네요. 2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발굴된 것으로는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옥천이. 근데 옥천은 너무 조용해요. 예. 그래서 내가 경선 사람들을 네. 보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싸워가지고 이렇게 얻어냈다는 거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지금 정선을 가면은요, 정선 아리랑 노래 갖고도 또 막 또 저기 하죠. 이 탑 가지고도 저기 하죠. 또 이 지역에서 나는 그 나물 이름이 뭔지 곤드레? 내가 생각했어. 떡을 수리치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물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의 어머니가 그 떡을 만드시는 만드셔요? 하는데 그거를 또 막 또 띄운대요. 그런데 내가 한번 사 먹어 보자 그랬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저기 기다리는 서 사람이 있어. 많아서 못 먹어.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옥천의 그 대표적인 음식은 뭔가요? 그거 그 도리뱅뱅이 저기 생선 거리에서 하는 그거. 올갱이국 그리고 올갱이국은 다른 데도 있던데요. 있어요. 예. 도리뱅뱅이 그거 생선국수 거리에 도리뱅뱅이를 좀 먹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거나 노래를 개발한다거나 뭐 하여튼 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브랜드를 좀 못 하고 있네요. 예, 브랜드 예, 하는 예, 걸. 예. 그럼 저희가 그 용암사의 그 탑을 갖다가 국보급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아마 그게 네. 저기 지방문화재로는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가 여기도 지금 그렇게 소리 소문 없었던 거를 온 주민이 그냥 10년에 걸쳐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대단하네요. 지속적으로. 예, 2, 3년도 아니고 난 그래서 10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번에 좀 추진위원으로 용암사를 국보급으로 만들자 뭐 이래가지고 저기 옥천역에서 사인도 좀 받고 옥천 신문에도 좀 내고 그것도 의미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의미 예. 있죠. 네, 네.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겠네요. 아니면 노인 그 선배 리더스 클럽에서 탑에 대해서 정확한 무슨 내용을 좀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얘기예요. 네. 뭘 좀 알아야 정말 면장도 하지. 맞아요. 예. 모르니까 네, 맞아요. 그 주민부터 거기서 예, 예. 뭐 하자고 시작을 하든지 뭐 예. 어떻게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이재당처럼. 네, 잘 들었고요. 저는 더덕 할머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해요. 더덕 할머니. 제가 며칠 전 농협 앞을 지나다가 참 인상 깊은 할머니를 한 분 만났습니다. 농협 입구 한쪽에 작은 좌판을 펴고 더덕을 까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이를 여쭤보니 94이야.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94시면 집에서 쉬셔도 되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방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심심해.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TV랑 아니면 방바닥이랑 싸우다 끝나. 할머니 앞에는 더덕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있었고 손에는 작은 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으셨지만 손 놀림은 얼마나 빠른지 더덕 껍질이 쓱쓱 벗겨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이거 몇십 년 했는데 느리면 큰일 나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좋아. 잠시 후 할머니가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거 조금 팔면 용돈도 돼. 그러면서 살짝 웃으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 제일 마음이 편해.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주는 돈은 고맙기는 하지만 괜히 쓰려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 돈은 아껴 쓰고 내 돈은 시원하게 쓴다. 그날 농협 앞에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더덕 좋아 보이네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할머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가만히 보니 더덕을 까는 것도 일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더덕 까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까지 해야지. 그리고 손이 멈추면 그만 진짜 늙는 거야. 그땐 어쩔 수 없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조금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농협 앞에서 더덕을 까던 94 할머니의 모습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는 여전히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람을 만나고 하루에 한 번 크게 웃고 하루에 한 번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우리는 아직 젊은 겁니다. 오늘도 웃을 일이 하나쯤 생기면 좋겠습니다. 밖에 비는 약간 빗방울로 맺히면서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오늘은 웃는 날 가득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청곡은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저는요. 김영임의 정선 아리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없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머물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때 밤새도록 마음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젠 나만 믿어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까짓것 해보는 거야 걱정일랑 잊어 고민일랑 버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란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까짓것 해보는 거야. 걱정일랑 잊어 고민일랑 버려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란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란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화이팅! 이른 아침에 동군해를 바라보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앞산 새 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너도 나도 일어나 큰 북을 울려라.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서 뛰어보아라. 인생은 몰래방아. 돌고 도는 게 인생살이지. 살다 보면 너나 나나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어젯밤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늘 아침엔 무지개 떴네. 세상 사람들아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둥기둥기 두둥둥 큰 북을 울려라. 희망찬 아침 해가 덩실 더덩실 춤을 추노라. 나에게 광명의 빛이 찾아오려나. 살다 보면
나나나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나이면 날마다 나이는 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하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나이면 날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만 같아라 하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 더 기쁠 수가 없어 더 좋을 수가 없어 오늘 만난 사람 나는 정말 어떡하면 좋아 내 곁에 두고 싶어 영원히 믿고 싶어 오늘 만난 사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나이면 날마다 나이는 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하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 더 기쁠 수가 없어 더 좋을 수가 없어 오늘 만난 사람 나는 정말 어떡하면 좋아 내 곁에 두고 싶어 영원히 믿고 싶어 오늘 만난 사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나이면 날마다 나이는 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하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 사랑아 고맙다 내 곁에 와줘서 왔어요 내 사랑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하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 하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요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무작정 사랑을 넘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을 내 얼굴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육십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대충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